물리가 물렁물렁. 선생님을 골려주는 짓궂은 질문. 여러분은 선생님은 이 유명한 과학자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1. 어린 시절 뉴턴이 가장 좋아했던 장난감은 무엇일까? A. 화학실험 기구. 2. 쥐가 쳇바퀴를 돌려 움직이는 장난감 풍차. C. 뉴턴은 장난감을 싫어했다. 그는 까다로운 수학 계산을 더 좋아했다. 2. 대학에 들어간 날 그는 무엇을 샀을까? A. 특별한 연구를 위한 책상과 잉크와 공책. B. 새 옷과 그 지역의 재미있는 유원지 입장권. C. 빵. 3. 뉴턴은 까다로운 과학 문제들을 어떻게 풀었을까? A.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던 중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B.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토론을 통해. C. 해답을 찾아낼 때 밤낮으로 그 문제만 골똘히 생각함으로써. 4번.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수학 교수가 되었지만 재미없는 뉴턴의 강의 시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뉴턴은 어떻게 했을까? A. 학생들을 모아 강제로 듣게 한다. 빈 강의실에 강의를 했다. C. 재미있는 이야기로 강의를 재미있게 만들려고 노력했다. 5. 뉴턴이 키우던 강아지가 촛불을 뒤집어 엎어 20년 동안 해온 어려운 연구가 잿더미로 변했다. 그는 어떻게 했을까? A. 칼을 빼 강아지를 죽였다. B. 기억을 되살려 연구를 다시 했다. C. 옛 연구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새로운 실험을 연구했다. 1. 정답 B. 2. 정답 A. C. 정답 C. 4. 정답 B. 5. 정답 B. 위대한 저서 뉴턴은 20년 동안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발표하지 않았다. 수학 연구를 하느라고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 영광을 먼저 차지하는 것을 두려워한 뉴턴은 마침내 책 한 권을 썼다. 그는 18개월 동안 자기 방에 틀어박혀 하루에 20시간씩 꼬박 일했다. 뉴턴의 저서 프린키피아는 원제는 자연의 철학 수학적 원리는 그때까지 쓰여진 과학책 중 가장 위대한 책이었다. 그 책에서는 그 전체 우주를 일무연하게 설명했다. 뉴턴은 중력, 힘에 관한 3가지 법칙, 그리고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설명했다. 이들 법칙에 오징어가 어떻게 뒤로 물을 내뿜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지 설명해준다. 또 멀리 떨어진 별들이 폭파할 때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낮게 날아가는 제비의 똥이 왜 우리 머리에 떨어지는지도 설명해준다. 만일 중력 그리고 천장이 없다면 콘프레이크는 영원히 일직선으로 움직일 것이다. 아래로 향한 손은 위로 콘프레이크를 날려버렸다. 뉴턴은 제2법칙. 어떤 물체에 힘을 갖으면 운동량이 변한다.
그 물체의 힘이 작용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그리고 힘의 세기에 비례하는 속력으로 움직인다. 공을 힘껏 차면 골키퍼를 향해 무서운 속도가 날아가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뉴턴의 제3법칙.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두 번째 물체는 곧 그 힘만큼 뒤로 밀려난다. 이 법칙이 의미하는 건 이렇다. 시간이 늦어 종종걸음으로 학교를 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잠이 덜 깬 상태로 가로등에 부딪혔다. 그럼 그 가로등도 나와 같은 힘으로 나에게 박치기를 한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런 일은 실제로 왕왕 일어난다. 뉴턴의 괴팍한 성격. 1. 뉴턴은 3세 때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 뉴턴은 양아버지를 싫어해서 종종 그를 죽이는 상상까지 했다.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양아버지가 죽자 그는 매우 기뻐했다. 2. 뉴턴은 왕따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덩치 큰 애를 때려 눕힌 후로는 학교 친구들의 인기를 끌게 되었다. 3. 뉴턴은 여자들을 싫어하여 결혼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친구인 존 로크가 여자애들을 소개해 주려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훗날 뉴턴은 로크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 자네가 몹시 아파 오래 못 살 것 같다고 하길래 나는 차라리 자네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말하겠네. 어떤 여자가. 그렇지만 뉴턴은 조카인 딸이 캐러설리는 이 요리와 빨래를 해주는 것만큼 관대하게 허용하였다. 4. 뉴턴은 불쌍한 사람이었다. 일 이외에는 다른 취미가 없었으며 거의 웃지도 않았다. 그는 시를 이렇게 말하였다. 일종의 천재적인 쓰잘데없는 소리야. 5. 1686년 뉴턴은 로버트 훅이라는 과학자 사이가 틀어졌다. 훅이 중력에 관한 자신의 아이디어를 뉴턴이 훔쳤다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뉴턴은 어떤 편지에 훅 위선자 기회주의자라고 불렀으면 그와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6. 프린키피아 완성 뒤 뉴턴은 정신 상태가 극도로 쇠약해졌다. 그는 미쳐서 2년간 연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어떤 역사가가 뉴턴이 우울증에 걸렸다고 추측했지만 다른 역사가들은 뉴턴이 화학 실험에 사용하는 수은에 중독되었을 거라고 추측했다. 7. 건강이 좀 나아져 영국 조폐국장으로 임명되자 뉴턴은 영국 화폐 제도를 개혁했다. 괴팍한 뉴턴은 화폐 위조범들을 잡아 사형에 처하는 것을 즐겼다고 한다. 독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을 발견해왔다고 주장하자 뉴턴은 라이프니츠가 자신의 발견을 훔쳤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사실은 라이프니츠는
뉴턴과 거의 동시에 독자적 미적분을 발견했을 뿐이다. 게다가 미적분이라는 용어도 라이프니츠가 만들어낸 것이다. 요양차 시골로 옮겨간 후 뉴턴은 마침내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였다. 요양차 시골로 옮겨간 몇 주 후 그는 방광에 생긴 담석 때문에 죽었다. 뉴턴은 84세의 괴팍한 노인이었지만 여전히 천재였다. 뉴턴의 어록. 많은 천재들과 마찬가지로 뉴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뉴턴은 자신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소개를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거인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뉴턴은 인간 피라미드를 말한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건 거인들, 그러니까 그보다 앞선 시기에 살며 그에게 영감을 준 위대한 과학자들을 가리킨다. 거대한 진리 바다는 발견되지 않은 채 앞에 펼쳐져 있는데 나는 그것을 해변에서 장난치던 소년에 지나지 않았던 거다. 도대체 그 바다가 어딘데? 정말 재미있군 그래. 끝.